자, 교과서 185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185페이지 가면 이제 이번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이래 나오거든. 요거는 옛날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를 한 문제씩 냈었어요. 최근 한 7년 동안에는 시험 문제를 안 내더라고요. 그럼 제 손을 보면 이런 말이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동산은 등기를 안 하거든. 부동산은 등기를 하거든. 그럴 때 그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지. 그럼 이제 결론은 토지라고 볼 수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지.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야 등기할 수마다 있지. 자, 그러면 토지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한 글자만 딱 나오거든. 자, 보세요. 공유 수면하의 토지입니다. 공유 수면하의 토지라는 거는 바다다, 바다이다. 바다는 등기한다는다. 그럼 이제 건물이거든. 상식적으로 보세요. 일단 한 가지만 배웁시다.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바람은 막아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럼 비바람을 막아준다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두 번째, 최소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용필 빅쇼를 한다. 이거는 이제 무대를 꾸미지. 그게 가설 건축물이에요. 조금 있다 보면은 해체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은 최소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고 팔 수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럼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매매의 대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건물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을 해봅시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그럼 건물은 정착물이니까 땅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그럼 분리 해체가 자유로우면 정착물 이단이다? 아니죠. 그러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럼 책의 186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186페이지에 가시면은 4번의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이런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자,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등기한다는다? 안 하면. 그러면 왼쪽에 2번을 보세요. 방조제조. 오른쪽에 3번은 시작. 방조제의 부속 시설. 글자가 다 다르다. 다르지. 방조제는 제방입니다. 제방. 제방은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모르면 이래 하세요. 우리나라 지목 중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통과.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농지 개량 시설물의 공작물 이래가 방수문이라고 하죠. 수문이죠. 수문. 등기한다는다? 안 하. 그럼 5번에 선박은 등록의 대상이다, 등기의 대상이다? 등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있죠. 왼쪽에 5번을 보세요. 왼쪽에 보면은 경량철골조, 경량패널 지붕 건축물 이래놨지. 근데 오른쪽에 6번에 보니까 글자가 유사하지. 경량조건, 여기서는 줄 것입니다. 조립식. 요것만 딱 키를 딱 잡으세요. 그러니까 경량철골조 이래 놓으면 조립식 이라면은 분리 해체가 자유잖아요. 등기한다는다? 안 하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지붕이 없는 이런 건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8번 그냥 됩니다. 9번에 하천이죠. 하천의 용익권은 된다, 된다? 안 된다. 하천은. 그래서 제가 용익은 사용 수익이거든. 하천을 사용 수익하게 하면 모래작을 다 퍼간다고 그랬잖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화에 됐습니다. 주유소의 캐노피 일어났죠. 그 여러분들 자, 보세요. 주유소 가면 기름 넣는 기계가 있지. 여기 있죠. 그죠? 그 위에 지붕 있잖아요. 지붕. 이게 캐노피입니다. 등기한다는다? 안 하면. 그러면 구조선 공용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잖아요. 등기한다는다? 안 하면. 그 왼쪽에 8번을 보면은 유류저장 탱크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사이로 일어났죠. 그 요리를 와보세요. 이런 거는 이제 밀가루 회사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있지. 레미콘 회사 가면 이런 거. 맞죠? 네, 이게 사이로입니다. 등기한다는다? 한다. 그러다 하면 됩니다. 통과. 그거는 가볍게 넘기세요. 자, 그럼 이제 187페이지를 갑니다. 가면은 제일 위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일어났거든. 이거는 여러분들 아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만 봅시다. 자, 시작.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 이제 민법에서 돼 있죠? 자, 됐어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등기의 효력이거든. 그 이제 이런 거는 있잖아요. 보세요. 옛날에는 시험 문제를 많이 냈었어.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래만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 등기거든. 요게 가등기가 있어요. 처분에 제한이 있다. 이 말. 그 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가등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종국 등기 있죠. 이거는 본등기예요. 본등기.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분류하는 거는 분류하는데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잡으세요.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한다. 요거는 무슨 얘기다? 종국 등기다.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다? 예비등. 그럼 여기서 가등기와 처분 제한의 등기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안 변하는데 왜 하느냐? 가등기는 뭘 보존한다? 순위 보존. 처분 제한은 무슨이다? 경고. 물론 가등기도 경고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부동산 가등기 돼 있다. 함부로 사라 사지 마라. 사지. 그게 경고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글자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하였다면은 갑은 처분 제한의 효력이 있다. 어디다? X죠. 자, 이 글자 보세요. 처분 제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저는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책을 10번 읽어야 되냐 할 때 낱말만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를 낼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가 무슨 말인지 없다가 무슨 말인지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정답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 살아있다. 그걸 문자라면 시작.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래 되지. 자, 괜찮아. 처음 듣는 소리니까 여러분 들어는 봤어요. 좋다. 알아서 하세요. 자, 이래서요. 요, 정지죠. 정지는 부정이다. 부정 아니다. 부정. 부정의 부정이니까 뭐다? 검정.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처분할 수 뭐다? 있다. 처분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가등기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지. 그러면 우리말로 말하면 시작.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할 때 한번 봐봅시다. 가등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소유자 변해 안 변해? 그럼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 뭐다? 그 매매할 수 있다는 문장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시작.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뭐다? 검정. 그럼 처분할 수 뭐다?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가등기된 부동산은 처분할 수 있다. 이래 쓰는 게 아니고 법은 있잖아요. 비꼬잖아요. 부정의 부정, 제한의 효력이 뭐다? 없다. 이걸 풀이에 치면 시작. 처분할 수 있다. 요래 되는 겁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러니까 낱말을 자꾸 읽으라니까. 됐죠? 통과. 그러면 이 종국 등기의 효력은 있잖아요.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보면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공신력은 있다,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내려가거든. 내려가면 이제 처음에 187페이지 봅니다. 자, 이거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다시 합시다. 1번에, 자, 요리 보세요. 요거 물권 변동이죠. 우리나라는 186이 원칙이다. 187이 원칙이다. 186. 그 등기해야 물건이 뭐다? 변한다. 됐죠? 그러면 제일 밑에 보세요. 자, 그럼 저도 하나 해놓고 합시다. 한 개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등기는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덱스다. 하나는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더와이다. 요 말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 내려보세요. 자, 등기관이, 자, 죽었습니다.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만 때부터 접수. 그럼 여기서 마친 경우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죠? 네, 통과. 한 장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 요건 이런 거 이제 나오죠. 그 1번에 갑니다. 부동산 죽었습니다. 환매 특약 죽었습니다. 임차권. 여러분들 그럼 편안하게 합시다. 환매죠, 임대차죠,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다. 3번 옆에다가 328페이지라고 적으세요. 신탁이죠, 328페이지. 신탁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지. 필요적 기재는 기재 안 하면 뭐 시킨다? 각하.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하면은 대항할 수는 있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유적 효력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그냥 제 손을 보세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그냥 이래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민법 제245조에는 1항이 있고 2항이 있거든. 1항은 부동산 취득시효예요.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이다? 10년. 그럼 1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그러면 왜 점유적 효력이냐?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잖아. 이게 마치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거와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유사. 그래서 무슨적 효력이다? 점유적 효력.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4번인데 순위 확정의 효력이거든. 자, 이거는 이제 요래만 딱 해봅시다. 첫째 줄에 갑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오더와이더 오.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죽었습니다. 같은 구에 한 등기의 상호간에는 죽었습니다. 순위 번호 따르고 죽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한 등기의 상호간에는 죽었습니다. 접수 번호 됐죠? 요거 이해했다 못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얼구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봅시다. 요래 보면 있잖아요. 갑구 무슨 거? 갑구. 요래 보면 있잖아요. 얼구 무슨 거? 얼. 구가 같아 다르다? 같아. 같아 다르다? 같아. 같았을 때 분쟁이 발생하면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 요거는 알죠? 네. 그럼 여기서 요래 하는 거예요. 요래. 갑구와 무슨 거? 얼구.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여기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요거 이해했다 못했다? 그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씩 좋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했다 못했다? 그냥 가장 쉽게 해봅시다. 같은 날에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 들어갔어. 하나는 저당권 설정이 들어갔어. 그럼 소유권은 갑구해야지. 저당권은 얼구해야지. 그럼 나중에 소유권과 저당권이 충돌을 했어요. 충돌. 그러면 뭘 갖고 따질 거냐 이 말이거든.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달랐을 때는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 여러분들 제 말 들어서 같은 날에 등기가 여러 개 들어오면 순서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번호를 갖고 따진다? 접수번호. 접수번호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접수번호가 앞이다, 앞이다, 앞이. 되죠? 통과. 그 밑에 내려옵니다. 부기등기의 순위입니다. 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죽었습니다. 주등기 순위. 오더와이더 오. 다만 같은 부기등기 사후간의 순위는 죽었습니다. 그 등기 뭐다? 순서.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면 보세요. 1에 뭐다? 1에 뭐다? 1에 뭐다? 4. 부기등기가 몇 개? 3개. 그러면 요 번호 있죠? 요 번호. 여기에 등기한 뭐다? 순서. 됐죠? 그럼 그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옵니다. 박스를 보세요. 본등기를 봅니다. 본등기. 옆에다가 382페이지. 382페이지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있죠? 옆에다가 329페이지, 329페이지에. 자, 신탁 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같이 한다, 따로 한다?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 회복이니까 원상태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순위? 종전 순위. 그러면 그 밑에 오세요.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거든. 옆에다가 394페이지.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의 대리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 기록조, 적었습니다. 해당구 상난. 해당구 상난이 갑구 무슨 구다? 을구. 전우는 무슨 번호다? 접수. 자,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이걸 딱 외울 때 요래 외우세요.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있고, 자, 다시 합시다.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써볼게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요거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보세요. 등기를 두 번 하는 거는 두 개가 나오거든. 하나가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성역제도 하고, 요역제도 해야 하네요. 그럼 성역제는 성역제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제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신청한다. 오더와이다. 내나 전세와 똑같은 거지. 그러나 요역지 등기부입니다. 요역지 등기부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이거를 알아야 돼. 이쪽으로 오세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요래됐거든. 여기에 갑, 여기에 을, 여기에 도로입니다. 요 토지의 등기부가 갑이에요. 요 토지의 등기부가 을이에요. 이해했죠? 자, 을구는 갑구. 됐죠? 그러면 이제 을구가 있을 수 있거든. 보세요. 갑이 을의 땅 요것만 침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렸을 수 뭐다? 있다. 그러니까 요게 무슨지? 성역지. 뭐다? 요역지. 그러면 갑은 이 땅을 빌렸으니까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그럼 요 사람이 무슨 자? 권리자. 무슨 자? 의무자. 그래서 이 성역지 등기용지에다가 1. 지역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그럼 이건 당연히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지. 맞아요.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에다가도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1. 요역지 무슨권? 지역권. 그럼 여러분들 국어 시간입니다. 그냥 지역권 설정 등기는 이거지. 맞죠? 네. 그럼 성역지 등기용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에도 지역권의 등기를 한다. 요 글자는 뭐라고 써놨다? 요역지 지역권. 맞아요? 그럼 요거는 성역지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표현이 없죠?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성역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성역지라는 표현을 안 붙이는 거고, 이거는 성역지라는 표현을, 다시 요역지라는 표현을 안 붙이면 성역지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붙인다? 요역지. 안 되는 거는 당연히 무슨지다? 성역지. 됐죠? 그러면 요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 그러면 다른 말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개는 관할이 같을 거다, 다를 거다? 같으면 직권으로 하는 것이, 다르면 해달라고 통지를 한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내는 게 아니지. 그럼 올해도 여기 시험에 놨어요. 그러니까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거든. 요게 들어가 있다. 요거는 단독이다, 직권이다, 직권. 요게 시험이에요. 그럼 자, 다시 제가 쓰는 말이 이 말이거든. 등기를 두 번 하는 거는 두 개가 나오는 거라. 그럼 그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는 시험에 안 내는 거지, 그걸 갖고는. 맞죠? 네. 그럼 이제 지역권 됐어요. 대리권 등기 몇 번 한다? 두 번입니다. 건물 등기부에 해야 하나요? 토지 등기부에도 이제 여기서는 키는 건물 등기부에 하고 무슨 등기부? 토지. 자, 여기 이제 키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건물 등기부에 표제부에 하느냐, 갑골고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간다? 표제부. 그럼 토지 등기부는 어디로 간다? 이게 법에는 이래 놓거든. 해당구 사항나. 해당구가 무슨 말이고? 갑구. 무슨 구? 을구. 그 말은 대리권의 소유권이면 어디다 가고? 갑구. 대리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이 뭐다? 을구. 요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게 분쟁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다르니까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지.
구가 다르니까 무슨 번호다? 잡수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이랬다 합니다. 여기서 순위 확정의 효력을 딱 물어봐. 대리권 넣으면 잡수번.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맞다, 맞다? 그냥 대지권 이러면 무슨 번호? 잡수번. 이렇게 딱 내는 거지. 자, 그런데 이리 오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칠판을 봅니다. 됩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 다시 합시다. 건물 등기부에는 이름을 자, 시작. 대지권 등기. 토지 등기부에는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래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한다. 오덱스다. X. 토지 등기부 뭐다? 해당구 상납. 해당구 상납이 갑구 무슨 구? 을구. 이랍니다. 그럼 요거 항상 요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1에 가야 되는데 1에 가면 오덱스다 X. 이거는 갑구 무슨 구? 이거는 무슨 부? 표제부 됩니다. 그거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외우는 게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를 갑니다. 189페이지를 가면 2번의 내용으로 갔어요. 끝에 없다 동그라미 치세요. 2번의 끝에 없다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이거는 있잖아요. 없다를 있다로 고치는 거 위에는 시험 문제 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아요. 그러면 2번을 먼저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골줄 꼽으세요. 다시 동그라미 칩니다. 제3자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수리할 수 뭐다? 없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로 오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권리가 소멸했다는 말과 말소 등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이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거와 사망 신고를 했다는 거, 이 구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 사망 신고했다, 출생을 했다, 출생 신고를 했다.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글자로 봅시다. 1번의 전세, 1번의 전세. 전세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전세권은 뭐 했다? 소멸. 맞죠? 그러면 말소를 해야지. 말소는 안 하고 놔뒀다. 놔뒀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주는 거야. 다시 전세를 줄 때 보세요. 2번에서 1번을 뭐 시키고 말소하고 3번에 병에게 새로운 전세 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근데 이리로 오세요. 전세 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전세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말소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말소 등기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전세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요거 무슨 권? 전세. 무슨 권? 전세. 그럽니다. 동일 부동산에 전세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건 할 수 뭐다? 없다. 1번은 선등기, 2번은 후등기. 할 수 없다. 이래서 후등기 뭐다? 저지러.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끝글자에 있다. 없다. 이래밖에 시험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권리 추정력 이런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은 여기서 이제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답은 이거거든. 추정력이 있냐, 없냐. 이게 시험 문제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리를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리 옵니다. 여기에 O가 있고 X가 있거든. 이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추정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5개 시작. 접수번호. 괜찮습니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유용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 들어서 아니 괜찮습니다. 좀 다 추정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추정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그러니까 제가 이랬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고 야, 저 사람 40대 초반으로 보인다, 중반으로 보인다, 후반으로 보인다. 이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측은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추측은 빗나갈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다. 오도와이다. 오. 부동산 표시는 시작. 소재, 지분, 지목. 그럼 지목만 딱 갖고 봅시다. 그럼 요 앞에 찾아내는 길 있죠.
지목이 도로입니까? 도로로 추정합니까? 도로이지. 서울대학교는 지목이 학교용지입니까? 학교용지 추정합니까? 학교용지이지. 여기 노란색으로 추정합니까? 노란색입니까? 노란색. 표제변은 추정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추정은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민법의 규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서 인정합니다. 예비 등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요게 무슨 력이다? 추정력. 추정력은 지금 종국 등기의 효력이잖아요. 그럼 이걸 1위로 가는 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함? 그럼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딱 외우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까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의 추정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있다. 이런 거거든. 선 등기가 있고 후 등기가 있어요. 등기가 있고 점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해봅시다. 우리는 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돼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본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본다. 등기. 등기의 추정력은 있어. 점유의 추정력은 뭐다? 없다. 부동산이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라. 두 개라면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선이유다, 후가유다, 선. 그럼 선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고 후 등기에는 추정력이 뭐다? 없다. 그럼 이제 요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이해한다, 못 한다?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요리 됐거든. 그러니까 요게 순위 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요게 접수예요. 요게 등기 원인입니다. 여기에 권리자 기타. 그럼 제 말은 욕한과 욕한의 추정력이 있다 이 말. 그래 요 다섯 개는 외울 수 있죠, 그죠? 자,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그럼 1번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갑. 2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매매. 을입니다. 3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상속입니다. 병입니다. 자, 4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자, 여기서 정의입니다. 보세요. 병은 정한테 정려를 했다면 정려. 그러면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런데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정려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 말. 그래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 매매로 등기했다 이 말. 됐죠? 그러면 사실은 뭐를 했다? 정려. 등기부는 뭘 했다? 매매. 그럼 제3자가 볼 때 정려했다고 추정한다? 매매했다고 추정한다? 매매. 등기부 나와 있는 대로 보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해독을 할 때 보세요. 갑은 을에게 매매를 했고, 을은 병에게 상속을 했고, 병은 정에게 매매를 해서 현 소유자가 병인가 보다라고 추정한다는다? 한다. 요 제목이 시작. 등기원인. 그럼 등기원인에 무슨 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죠. 자, 이리 오세요. 자,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갑니다. 얘가 다른 겁니다. 병은 A에게 매매를 했어요. A는 정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는 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병에서 뭘로 넘어갔다? 정. 맞죠? 네. 그러면 정하고 사실 매매한 사람은 누구다? A. 등기부는 누구로 나 있다? 병. 병으로 나 있지. 병하고 정하고 매매한 걸로 나와 있지. 맞아. 사실은 뭐를 했다? A하고 정이네. 그러면 제3자가 볼 때는 A하고 정하고 매매인 걸로 생각한다. 병하고 정하고 매매인 걸로 산다. 병하고 정. 그러면 요게 요리로 이해됩니까? 네. 요게 권리 변동의 시작 당사자. 이해합니다. 그러면 요거 이해됐다면 이제 이리 오세요. 앞에 소유자는 누구다? 병. 앞에는 누구다? 을. 앞에는 누구다? 가. 그럼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는 소유자였지. 그럼 저런 사람들도 적법한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본다. 본다. 그럼 요걸 돌리는 게 시작. 전소유자. 요래하는 거는 시작. 권리 변동의 당사자.
그러면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뭐다? 있다. 여기서 전 소유자나 소유자로 본다는 게 아니고 전 소유자도 옛날에는 소유자였는데 저런 사람들도 전부 다 적법한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요리였어요. 비담보 채권이거든. 그냥 여러분들이 잠깐만 요리라고 했어요. 1번에 저당권에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돈 1억을 빌리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돈 갚았어. 채무를 변제했어. 그럼 이 저당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말소는 안 한 거예요. 말소는 하면 제3자가 등기부 떼보면 이랍니다. 아, 1억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 한다. 요 1억이 시작 비담보 채권. 그럼 비담보 채권에 무슨 역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됐고 부정의 기억만 딱 보세요. 부정의 기억을 보세요. 소유권 잃은 청구권 보존을 위한, 자, 죽었습니다. 가등기. 자, 유리로 다시 한번 옵니다. 유리로 오세요. 유리 오세요. 이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가등기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통과됐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192페이지를 갑니다. 100개 집에 갔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잠깐만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190 여러분들 5페이지에 보면은 3번에 먼저 3번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1, 2, 3, 4 있죠? 네.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칠판을 보세요. 잠깐 이 말 뜻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요래만 한번 봐봅시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법률 행위를 했다면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럼 등기를 할 때는 내용이 일체해야 된다, 불일체해야 된다, 일체. 그냥 가장 쉽게 100번지의 저당권 계약을 맺었다면 100번지의 저당권 등기가 돼줘야지. 맞아, 안 맞아요? 맞아.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러면 항상 실체관계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했다. 그럼 손댄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말 들어보세요. 이걸 유효로 할 것이냐 무효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효로 한다는 소리는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불일치니까 수정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그게 무슨 등기란다? 경정등기. 그러면 간단하게 봅시다. 100번지의 전세 계약을 맺었어. 100번지의 전세권 등기가 됐어.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럼 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01번지의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소재, 지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토지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 무효죠.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갑이 전세권자라고 칩시다. 갑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을의 명의로 전세권에 사람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이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무효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다음 시험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계약은 전세 계약을 맺고 등기는 임대차 등기를 해버리는 거라. 유효다, 무효다? 무효.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 맺었는데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전세금을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기간이 2년인데 1년을.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나 하고 사람은 바로 되어졌어. 되어졌는데 전세금을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기간은 1년인데 2년을 잘못 적었다. 이 말하고 같아, 다르다? 다르다. 요거 잘못되면 이게 만약에 을로 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근데 갑의 명의로 되어졌어. 됐는데 기간을 좀 잘못 적었어. 금액을 좀 잘못 적었어. 이런 거는 무효로 한다. 수정할 기회를 준다. 수정. 이해합니까? 네. 이건 시험에 내더라도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낼 때는 이제 뭘 내느냐 이러면은, 이리 오세요.
요거거든. 제가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제가 이랍니다. 적법이 있고 뭐가 있다? 위법. 그러니까 여기에 유효가 있고 뭐가 있다? 무효. 그럼 제가 지금부터 뭘 말하고자 하는 이 말입니다. 실체 관계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불일치한 거라. 그럼 불일치하면은 요 정도는 봐주겠다. 이게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해주고 처벌은 별개로 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예될 때 꼭 이 예를 들어서 그죠 보세요. 제 집이 신도림입니다. 그럼 여기 길동입니다. 자, 봅시다. 신도림에서 길동까지 전철을 타고 오거든. 전철을 타고 옵니다. 그럼 표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끊었으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지. 그런데 안 끊고 탄 거예요.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 그러면 길동역 출구를 빠져나갈 때까지 안 붙들렸어. 그럼 이건 완전 범죄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붙들린 거예요. 그럼 저 중요한 겁니다. 붙들렸다면 표를 안 끊고 탔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려보낸다. 아니, 오덱스다, X. 이왕 온 거는 유효로 하겠다면, 유효로 하고, 처벌만 별개로 하겠다. 범칙금만 30배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러면 우리 법에 196페이지를 가세요. 제일 위에 갑니다. 모두 생략 등기거든. 유효다, 무효다? 유효. 자, 그럼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제가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이럽니다.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해볼게요. 답 내놓고 해볼게요. 보세요. 출제윤이 물을 때 요 단계를 묻는지 제말 들어봅니다. 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있다, 없다와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는 별개다, 별개 아니다. 이거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죠. 시집안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애 낳아버리는 얘기라. 그러면 친정엄마 모심에 잡아오란다, 안 잡아오란다? 잡아. 모심에 왔거든.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유효다, 무효다? 네.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윤이 물을 때 요 단계를 묻는지를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아는 표정으로 있으니까. 아는 거 먼저. 제목입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해버리는 기라.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요게 무슨 생략? 모두 생략. 자, 그럼 잠깐만 보세요. 글을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대장이 있거든.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아직 등기부는 안 만든 거예요. 미등기나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이제 문자로 말한 게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을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요래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뭐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없는데 해버리는 게 해버렸다면. 그러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다시 볼게요. 제목을 보세요.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정리해봅시다. 답해봅시다.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 여기 누구다? 을. 이래 하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요래해야 되는데 요래한 이유는 조세 포탈.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그럼 요 그림을 보면은 갑이 보존 등기했다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매매했다면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을 3번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요래하면 세금을 한 번밖에 못 거두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1번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래했다는 말은 붙들렸다 안 붙들렸다? 이 붙들렸다는 말이지. 안 붙들렸다 이러면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 붙들렸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거는 유효로 하고 세금만 거두면 된다, 안 된다? 되네.
국가는 세금만 걷으면 되잖아요. 맞다. 그럼 이제 한번 합니다. 대장에 소유대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어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은 뭐다? 없다. 자, 그런데 다시. 대장에 소유대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어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유효이다. 오도와이다. 무효이다. 이러면 오다 X. 무효다, 유효다. 유효. 통과.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제 손을 보세요.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한 개만 딱 외우면 돼요. 그냥 이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답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오도와이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불일치하면 무효이다. 오덱스타 X. 일치해도 뭐다? 무효.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해봅시다.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랍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 합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오덱스타 그러니까 제 말을 다시 제가 표현해 보죠. 앞에서 예를 들 때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말을 썼다 안 썼다? 쓰지. 뒤에서 예를 들 때는 썼다 안 썼다? 그냥 중간 생략이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에 글자를 이건 안 썼지. 그 글자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 답이 틀려지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러면 전부 끝까지만 딱 보면 되는 뭐다? 무효.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무효니까. 과정은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무조건 무효다 이 말. 그런데 밑에 걸어 보세요. 정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가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효이다. 오덱스타. 그래 이제 결론은 중간 생략 등기 이미 이루어졌지. 그럼 없어도 유효. 없어도 뭐다? 유효. 됐죠? 그럼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1번에 갑, 2번에 을, 3번에 병 됐죠? 자 갑니다. 1번에 누구다? 갑, 2번에 누구다? 병. 여기 소유자 누굽니까? 병. 소유 누굽니까? 병. 이래 하든 병이 소유권을 지정하는 데는 문제될 게 없어. 그러면 이미 이루어져 버렸지.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다. 없어도 유효다. 없어도 유효. 합의가 없어도 유효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지고 갔어. 을은 병하고 매매를 했거든. 그래가 을이 병한테 갑으로부터 직접 받아가라고 했어. 그럼 병은 갑한테 가서 내가 을로부터 양도 받았으니까 나 이름으로 바로 등기 넘겨달라고 했어. 이때 되죠. 그럼 갑이 넘겨주면 무슨 생략이고? 중간생. 그런데 갑이 이래 말합니다. 야 임마, 나하고 매매한 사람은 을인데 너가 왜 와서 나한테 등기 넘겨달라 하느냐? 못 해주겠다. 흔히 말하는 갑이 중간 생략 등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그러면 병이 갑에게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는 뭐다? 없다. 통과? 됐어. 그러면 3번은 그냥 통과입니다. 첫째 줄에 정려 매매 그것만 줄 거세요. 아까 사실은 정리를 했는데 등기는 뭐로 됐다? 매매.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면 이제 4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4번을 이해하는데 박스로 가보겠어요. 박스에. 여러분 여기서 박스의 밑에 거를 봅니다. 밑에 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2번에 보면은 셋째 줄에 봅니다. 셋째 줄에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자 동그라미 칩니다. 멸시.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리로 오세요. 요 두 개만 머릿속에 가져갑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멸실 등기.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제가 여기에 변경이라고 썼는데 왜 저 양반 또 경정까지 읽느냐 이래 말하는데 여러분들 경정도 엄격히 말하면 변경 속에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변경 경정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이 두 개는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안 써요. 멸실이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이래 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제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용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요 낱말 뜻만 알면 됩니다. 여기 와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시험에 안 내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럽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무효,
등기, 유용이거든. 무효등기는 말 그대로 무효등기고 유용은 다시 써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효등기 유용은 표제부가 있고 갑구, 얼구가 있거든. 표제부에서는 그럽니다. 국가가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갑골구에서만 허용을 해준다 이 말. 그러면 왜 허용을 안 해주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갑골구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 자, 이제 정리합니다. 내 통장에 아무 이유 없이 1억이 꽂힐 수 있답다. 있답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안 했어요. 매매를 안 했다는 말은 법률 행위가 없었어요. 근데 등기는 넘어가 버리는 거라. 흔히 말하는 잘못됐다 이 말. 그러면 법률 행위가 없는데 등기가 넘어갔죠.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치워야 됩니다.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가서 말소해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왕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거 이거 얼마고 1억이다. 그럼 내 1억 줄게 이러냐.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했다 했다? 했다. 그럼 소유권 이전 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미 해놔놓은 거 있네. 그대로 써먹을 수 뭐다? 있다. 이게 무효등기의 뭐다? 무효. 그럼 이거는 갑구예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얼구, 자, 됐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자, 보세요. 내려옵니다. 자, 예를 됐죠? 갑이 을에게 돈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보세요. 1월 1일 날 돈 빌리고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거든. 근데 갑이 3월 1일 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이 말. 돈 1억이 생겼으니까 저기 됩니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채무를 맺다 변제. 변제하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답다 없다.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면은 이거 말소해야 된다 아닌다. 해야 돼. 말소하는 거 놔둔 거예요. 말소하는 거 놔뒀다 이 말. 오케이? 네.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사망 신고 안 하고 놔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이 한 달 있다가 돈 1억이 다시 필요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을한테 가서 한 달 전에 갚았던 돈 다시 좀 빌려도 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저당권 성립했다 안 했다? 해야 돼. 등기해야지. 해야 돼. 옛날에 해놔는 이거 있지? 그대로 써먹을 수 뭐다? 있다. 이게 무효등기의 유형. 자, 근데 칠판을 보세요. 요거는 2번이 없지? 그럼 요거는 2번이 있어요. 맞죠? 그럼 이거 돈 갚았어. 다시 써먹을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이때는 2번이 있었을 때는 안 돼. 요걸 예쁘게 말하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된다 된다 안 돼. 그러면 돈을 갚았다면 이걸 말소시켜 줘야 2번의 순위가 승진을 한다 안 한다? 한다. 2번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럼 이제 요리 오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하나의 등기부가 있습니다.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에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 그러면은 멸실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놔둔 거라. 안 하나. 놔두고 요 자리에 똑같은 집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집을 지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지. 해야 되는데 옛날 등기부 멸실 등기 안 하고 나난 등기부 요거 있잖아. 요걸 다시 써먹을 수 있냐면 이 소리거든. 있답다 없다. 얘를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무슨 색깔? 흰 색깔. 뭔 색깔? 붉은 색깔. 부동산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부동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써먹을 수는 뭐다? 없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멸실은 다시 해볼 수는 뭐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밑에 칸으로 오세요. 밑에 칸에 박스의 밑에 거를 보면은 셋째 줄에 보면 셋째 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등기부를 멸실을 신청해서 유용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그럼 결론은 끝글자가 답이잖아. 있다. 없다. 이렇게밖에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등기로 갔습니다. 이 중복등기는 시험에 안 낼 텐데 만약에 내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거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